자, 커드 스트라이크 11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12화까지 연속 방영입니다. 오랜만에 아사히 형제가 나왔는데 역시 베이는 헤즈브로판, 스텔라 하이페리온, 그리고 히카루는 코멧 헬리오스라고 하네요. 그 어느 때처럼 본버즈 아디트에서 합을 맞춰보고 있는 두 형제, 그리고 시점은 바뀌어서 벨 일행이 전용 헬기를 타고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랜만에 등장한 와키아였는데 이곳에서는 WBBA가 주최하는 어떤 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진검 때 했던 그거 맞지? 바루토는 와키아와 같이 대회 주최를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사히 형제도 이 대회에 참가하러 왔군요. 아사히 형제는 벨의 소문을 익히 듣고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아사히 형제는 태그 토너먼트의 우승자로 꽤 유명세를 떨치게 된 모양인데 벨은 아사히 형제를 전혀 모른다고 하네요. 아사히 형제는 커드라의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편 아사히 형제가 흥분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벨이 딴짓을 하다 못해 둘의 이름까지 틀려 부르는 통에 형제는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사히 형제와 벨이 티격태격하자 화내면서 싸움을 말리는 와키아. WBBA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정해진 코스에 먼저 도착한 자에게 포인트가 주어지고 배틀에 대한 선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전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른다거나. 자, 이렇게 레이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를 먼저 통과한 것은 벨, 그 다음에 슈우가. 벨이나 슈우가나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1등으로 들어왔죠. 1, 2등으로. 먼저 들어온 벨과 슈우가는 벌써부터 배틀할 생각에 흥분해 있는데 벨은 이번에도 슈우가의 이름을 히카루라고 부르면서 슈우가의 신경을 긁어놓는데 둘의 기대와는 다르게 배틀을 할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 지점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둘. 하지만 첫 번째 레이스에서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로 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럼 그렇지, 이 둘이 체력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 다른 선수들이 체력 분배를 해서 천천히 들어왔던 거예요. 결국엔 꼴찌. 그리고 다음 코스는 서핑. 이번에는 히카루가 1위로 들어옵니다. 히카루는 자신의 성격대로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 분배를 적절하게 잘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코스는 미로의 코스인데 이 미로 안에서 물총 가지고 서바이벌을 벌리는 그런 식의 레이스예요. 확실히 주조연급 캐릭터들의 신체 스펙이 일반 엑스트라보다 훨씬 월등히 앞서는군요. 자, 서바이벌을 뚫고 가장 먼저 중앙에 도착한 것은 벨과 슈가, 그리고 다음으로 히카루, 란조, 커드라는 5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 명은 깍두기란 얘긴데. 자, 1위로 들어온 슈가에게 배틀 선정권이 주어졌는데 벨을 지목합니다. 자, 결투를 받아들이며 벨은 일부러 슈가에게 히카루라고 부르며 조롱을 하는데요. 일부러 이름 틀리게 부른 거였어요. 배틀 시작하기도 전부터 흥분해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있는 슈가. 하지만 히카루가 슈가의 멘탈을 옆에서 잡아줍니다. 역시 형이 없으면은 슈가는 아무것도 못해. 멘탈이 흐트러졌던 슈가의 분위기가 돌아오자 놀라는 벨. 커드라는 히카루가 진짜 백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자, 세팅을 보아하니 둘은 초반부터 어택을 걸어올 모양입니다. 이리하여 슈가와 벨의 배틀은 시작되고요. 슈가의 균균 가키가키다, 그게 영어로는 부릉부릉 렛츠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어찌됐든 초반부터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펼치며 연타전을 벌이고 있는 두 베이. 어택적인 부분으로는 서로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연타전 속에서 한번 강한 일격을 맞고 하이페리온이 스타디움 외곽까지 날아갑니다. 적어도 오버피니시를 시킬 생각이었는데 버티는 하이페리온을 보고 놀라는 벨. 슈가는 바로 하이페리온을 소환합니다. 그대로 벨리아를 향해 돌진하는데요. 자, 여기에 맞서 벨도 벨리아를 소환해냅니다. 자, 서로 신수를 소환해낸 슈가와 벨의 필살기가 중앙에서 격돌하는데요. 강한 일격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벨리알, 그리고 하이페리온,
결과는 벨리알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떨어졌어요. 슈가의 오버피니시 승. 벨은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분해합니다. 한편 커드라로 변신해서 오빠인 팍스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던 모양이에요. 팍스는 뭔가의 베일을 만들면서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트위스터 판도라네요. 다음 화에는 트위스터 판도라가 나오겠군요. 한편 커드라는 히카루에게 자신을 다음 상대로 지목해달라고 합니다. 깍두기는 역시나 란조가 됐군요. 히카루는 코멧 헬리오스를 꺼내 보이지만 커드라는 라이트닝 판도라를 꺼냅니다. 라이트닝 판도라를 꺼낸 영문을 모르겠는 팍스. 자, 카운팅 선언도 하지 않고 커드라는 그대로 배틀을 진행하는데요. 방금 전 슈가와 벨의 배틀처럼 초반부터 난타전을 퍼붓는 두 베이. 뭐 라이트닝 판도라로도 어택적인 부분은 꽤 나쁘지 않게 맞설 수 있죠. 연타전을 몇 번 주고받다 공중으로 바로 튀어올라 필살기로 내르꽂는 라이트닝 판도라. 벨은 저 기술이 계속 먹혔다면은 벨리알이 10번은 더 지고도 남았을 거라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트닝 판도라의 필살기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는 헬리오스. 레이어가 바닥으로 처진 채 그대로 헬리오스를 소환해내는데요. 헬리오스는 레이어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 반동을 이용해서 라이트닝 판도라를 카운터 쳐냅니다. 공중으로 튀어올라서 자세가 무너진 라이트닝 판도라. 그 기세로 헬리오스는 필살기를 먹이고 라이트닝 판도라는 버스트 피니시. 히카루의 완승으로 경기가 끝나는데요. 왠지 예상했다는 반응의 팍스와 절망에 빠진 듯한 프리의 표정. 시리에 빠진 채로 팍스와 통화를 하는데 팍스는 왜 라이트닝 판도라를 썼냐고 묻습니다. 커드라는 타이달 판도라가 엑스칼리버에게 졌기 때문에 타이달 판도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팍스는 태연하게 이러한 패배들조차 다 자신의 계획에 있는 거고 자신들의 목적은 승리하는 베이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베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앞으로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는 블레이더로서 자신의 자유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싶고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팍스에게 불만이 좀 가득한 모양인데 말을 듣지 않으려는 프리에게 그런 의사 따윈 중요하지 않고 닥치고 자신의 말만 들으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 팍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고분고분히 알겠다고 말하는 프리. 뭔가 고독한 프리를 남겨놓고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